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트랙 19학번 이준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TCP/IP 프로토콜 및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첫 번째는 TCP/IP 프로토콜, 두 번째는 소켓, 세 번째는 소켓을 이용한 통신, 마지막으로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이란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두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을 권장하는 프로토콜이고요. TCP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이메일과 FTP 그리고 웹, HTTP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I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권장하는 프로토콜입니다. TCP보다 하위 레벨 프로토콜입니다. 네, 프로토콜은 컴퓨터 간의 상호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원활하고 신뢰성 있게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P 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상에서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는 컴퓨터 주소입니다. 숫자로 구성된 주소이고요. 4개의 숫자가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의 IP 주소는 정해져 있죠. 127.0.0.1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된 주소는 기억하기가 어려우므로 네이버 www.navur.com과 같은 문자열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버에서는 도메인으로 넘기는 것이 아닌 실제 IP 주소로 서버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를 도메인을 실제 IP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DNS입니다. 문자열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로 자동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32비트의 IP 버전 4, IPv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 주소 고갈로 인해 128비트의 IP 버전 6, IPv6가 점점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는 통신하는 프로그램 간에 가상에 연결된 포트를 할 때 그 포트입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을 직관하는 주소입니다. 이러한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할 응용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데 주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포트를 생성 가능합니다. 포트를 이용하여 상대방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포트라고 있습니다. where once 포트라고 있는데 시스템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고 잘 알려진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보통 0부터 1023 사이 보통이 아니고 0부터 1023 사이의 포트 번호를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합니다. SSH는 22번, HTTP는 80번, HTTP는 21번입니다. 잘 알려진 포트 번호는 개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부터 1023 사이에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제외한 65,535가지의 포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은 3000이나 8080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포트 번호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켓은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쉽게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두 어플리케이션 간의 양방향 통신 링크의 한쪽 끝단에 있는 소켓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소켓입니다. 네, 소켓은 특정 IP 포트 번호와 결합이 되고 자바로 소켓 통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켓 종류는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은 콘센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켓을 연결하기만 하면 하위의 복잡한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 상태를 알 필요 없이 연결된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소켓 클래스와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켓 클래스를 활용한 소켓을 자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소켓을 이용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 사례입니다. 다음은 소켓을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새로운 소켓을 만든다. 뉴 연산자로 만들고, 그리고 서버 소켓에서는 리스너라는 것을 서버 소켓으로 만들고, 리스너 업세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서버 소켓에서 소켓의 접속을 허용을 시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소켓 클래스, 즉 클라이언트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켓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소켓에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java.ne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는 생성 작업 메소드입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켓 생성 및 서버의 접속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소켓 클래스를 활용해서 소켓명은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만들고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생성자 안에 이와 같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해당하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에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소켓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입출력 시스템 또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플러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스트림 속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모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켓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readline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서버로부터 하나의 문자열을 수신합니다. 물론 이 함수는 소켓에서 그리고 서버 소켓,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양방향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플러시 위에 서 있는 플러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소켓 클래스를 활용해서 소켓을 만들고 서버에서는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소켓을 만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수 종류는 클라이언트 소켓 인스턴스 명에다가 클로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접속을 종료합니다. 이거는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버 소켓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소켓에 사용되는 클래스고요. java.net 패키지에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서버는 서버 소켓으로 들어오는 연결 요청을 리슨으로 기다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하면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연결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서버는 offset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연결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을 과 통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끝나고 다른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기다리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서버는 하나 있고 산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offset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다른 클라이언트와 또 통신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서버 소켓 클래스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서버에서는 이러한 포트 번호를 사용할 거다. 여기서는 5550이라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는 5550이라는 포트를 접속을 해야지 해당하는 서버 소켓과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서버에서는 offset라는 걸 쓸 때 반드시 클래스명은 소켓으로 만든 다음에 이 소켓이라는 클래스로 인서트를 만든 다음에 서버 소켓.offset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offset라는 함수는 소켓이라는 인스턴스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요청이 오면 새로운 소켓 객체를 반환을 하고 접속 후 새로 만들어진 소켓 객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입출력 스트림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한 버퍼 리더 인스턴스 인과 버퍼 라이터 인스턴스 아웃을 활용을 해서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et input 스트림과 get output 스트림 메소드를 활용하여 입출력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스트림은 데이터의 입출력 통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림 입출력, 버퍼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입출력을 의미를 하고요.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은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의미합니다. 입력 스트림은 입력 장치로부터 자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출력 스트림은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 특징은 스트림의 양끝에 입출력 장치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스트림은 단방향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는 스트림은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스트림 기본 단위는 바이트 스트림의 경우 바이트가 기본 단위이고, 문자 스트림의 경우 문자가 기본 단위입니다. 자바에서는 문자 한 개가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입선출 구조, 피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 종류는 첫 번째는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이 있습니다. 바이트 스트림은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단순 바이트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바이너리 8위를 읽는 입력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스트림은 문자만 입출력하는 스트림을 의미하고요. 문자가 아닌 만약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스트림에 오게 되면 스트림에서는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을 읽는 입력 스트림, 이게 문자 스트림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인 JDK는 입출력 스트림을 구현한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CP/IP 프로토콜과 소켓, 그리고 소켓을 이용한 통신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설명을 잘 못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